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일요일은 시황에 대해서 올려드리는 날이죠. 자, 오늘은 뭐 조금 좀 그렇죠.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다우가 한 1.6% 정도, S&P 500이 1.7% 정도, 나스닥이 한 2.2% 정도 꽤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어요. 뭐 저 포인트로는 나스닥이 한 430포인트 정도 빠졌는데, 오늘 주식을 100%다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우려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난주에 주 후반 들어서 제가 이토마토 투자 클럽 운영하고 있죠. 그 생방송방에서는 주식을 안 샀어요. 예, 팔기만 팔고 지난주 후반 들어서 팔기만 팔고 안 샀는데, 자, 그거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미국 시장 이렇게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장중에 분차트로 보시면 플러스로 시작했죠. 그래갖고 계속 그냥 계속 밀어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시장에 가장 강했던 그 기술주들 이런 쪽들도 다 조정을 받았어요. 자, 보시면 여기 애플은 좀 덜 빠졌는데 엔비디아가 한 4% 정도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로 4.68% 정도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뭐 이쪽은 양대 축으로 굉장히 시장을 강하게 견인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금이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시장, 그렇죠. 이게 제가 매일 시황을 좀 해드리면 좀 나을 텐데, 그건 또, 여건상 매일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만 요렇게 올려드리는데요.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보시면 그런 모습이었죠. 여기 위에, 자, 요렇게, 이렇게, 네모가, 잠시만요. 요렇게 네모를 그리려고 했는데, 자, 보시게 되면 요렇게 박스권이었었죠. 이때 12월 달에 고점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돌파를 하려다가 실패를 했고요. 또 돌파를 하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돌파를 하려다가 실패를 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초반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야, 요거 좀 돌파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쵸. 주 후반 들어서는 조금 힘이 빠지는 이 박스권에 저항을 많이 느끼는 그런 모습이라서, 조금 뭐 공격적으로 그렇게 투자는 안 하고 매도한 거를 그냥 현금으로 이렇게 냅두고 의도적으로 또 현금을 조금 늘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여기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했었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지금 금요일 날 두들겨 맞은 거 요건 좀 아파요. 기술적으로는 요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다른 부분을 보면 경제 지표를 보면 요게 원인이었습니다. 보시면 미시건대에서 나오는 건데요. 제가 TV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 제 채널에서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죠. 경제 지표나 뭐 이런 것들 수급하고 이런 것들은 계속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투자에 많이 도움될 겁니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죠, 제가.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보면 보통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뉴스들 뭐 이런 것들 찾아보는 거 그런 거 하면 뉴스 찾아보는 데만 해도 한 하루에 두세 시간 정도를 투자합니다. 그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투자 경험도 차이가 나겠지만 그 투자 경험 플러스 또 그 시간을 투자하는 거, 주식 시장에 시간을 투자하는 거 그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결과물이 큰 수익으로 돌아오고 또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오고 그렇습니다. 자, 이거 미시건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 소비자 기대지수, 소비자 평가지수, 기대 인플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요게 주말에 나왔었죠. 2월 달이 미국 시장을 이렇게 두들겨 팬 그 표면적인 이유가 요런 겁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확 떨어졌죠. 64.7로 확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난달에 71.1이었었죠. 자, 그리고 뭐 소비자 기대 지수 역시 마찬가지 64.0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또 소비자 평가 지수 역시 마찬가지 74 정도였었는데 65.7로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이 시장에 부담으로 그렇게 작용한 거고요. 거기다가 소비 심리 지난주에 제가 이 시황 방송하면서 말씀드렸던 소매 판매가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인플레까지 조금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기대 인플레를 보게 되면요. 여기가 지난달에 3.3이었었죠. 1년 뒤에. 1년 뒤 기대 인플레가 소비자들이 생각하기에 3.3%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랬는데 이번에 나올 때는 4.3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5년 기대 인플레 역시 마찬가지 3.2에서 3.5로 기대 인플레도 급등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을 좀 이렇게 아래로 좀 두들겨 패는 그런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그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설명을 드렸죠. 차트는 기술적으로도 조금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시청자님들한테 항상 수급을 좀 잘 보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자, 요거 이런 것 때문에 지난주에 좀 후반에는 주식을 팔기만 팔고 주식을 새로 매수하지는 않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였어요. 자, 요거 뭐 현물 시장 수급도 잘 봐야 되겠지만 이 파생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뭐 전체적으로 우리 수급을 보면 사실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 드렸죠. 수급이 좀 돌아오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우리 증시가 달라졌어요. 요런 모습이 요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그쵸. 미국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지. 미국 시장이 이렇게 급락해도 우리 시장은 올라갑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자, 보시면 여기 수급 상황은 좀 좋아졌어요. 자, 보시게 되면 이달 들어서 2월 달 들어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 2조 4천억 정도 매수했죠. 현물 시장에서는 1조 1천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자, 현물 시장에서는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선물 시장에서 매수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한 1조 3천억 정도 매수했는데요. 요거를 한번 보시면 지금 단기간에 좀 너무 많이 올라서 흥분할 때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보시면 1월 달에 코스피가 4.9% 올랐어요. 2월 달 어제까지 금요일 날도 주가가 올라왔죠.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도 저 2월 달 들어서 5.4%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들어서 이거 두 개 간단히 더해만 봐도 코스피가 10% 이상 올라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코스닥 시장은 한 14% 정도가 올라온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우리나라 지수 두 달 만에 뭐 10% 올라왔으면 그쵸 뭐 올해 한 60% 올라온다라는 얘긴데 그렇지 않겠죠. 올라왔다가 조정받았다 올라왔다 조정받았다가 이런 모습이 반복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쉴 때도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게다가 이런 모습이었죠. 자, 금요일까지 보시게 저 지난주 수요일까지 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서 여기가 요만큼이죠. 수요일까지가. 그 전에 보면 둘, 넷, 여섯, 일곱 7일 연속 주가가 7거래일 연속 상승했어요. 선물 시장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상당히 그 폭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332에서 353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왔으니까 한 20포인트 이상을 선물 기준으로 그냥 올라와 버렸습니다. 선물이 1포인트에 25만 원이니까 굉장히 크게 올라왔죠. 20포인트면 500만 원 아닙니까? 선물 지금 증거금률 10%가 안 되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크게 선물 시장도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올라왔고 거기다가 보시게 되면 이 외국인들 수급들 보게 되면 그 전에는 이 목요일까지는 이렇게 현물 시장에서는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자, 여기 옵션 시장에서 보면 약간 달라요. 자, 콜 옵션 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 올라오는 과정에서 수요일이죠, 이날이. 이날이 수요일인데 이때 그렇게 올라오는데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59억을 매도를 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올라오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요거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런 수급이라서 이때부터는 우리 생방송 회원방에서는 주식을 사진 않고 팔기만 했어요. 아마 주 후반에 주식을 좀 팔아놔서 미국 시장 이렇게 급락한 거를 보더라도 우리 생방송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단 좀 마음이 어느 정도 편안할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 기회 봐서 지금 조정받는 애들 보고 있는 애들 좀 많으니까 다음 주에 기회 봐서 저 주식을 들어갈 만하면 들어가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게 주말에 미국 시장도 조금 걸리기도 걸렸고 이 수급 상황이 그랬습니다. 뭐 옵션 시장에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때 매도 친 거 뭐 그거 일부 차익 실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저 목요일 같은 경우는 그때 목요일 날은 주가가 좀 빠졌죠. 목요일 날은 요런 모습이었습니다. 보시면 자, 여기 이날이 목요일이죠. 주가가 좀 빠졌으니까 콜 매도 친 부분, 이 부분에서 수익이 좀 났을 거예요. 그 부분 청산한 거고 금요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콜옵션을 43억 정도 매도를 쳤다라는 거는 야, 한국 시장 좀 더 조정받을 수 있겠는데 외국인들 요렇게 생각한 겁니다. 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옵션 쪽에서 풋까지도 매수를 했죠. 콜 매도 풋 매수. 자, 하방 포지션이죠. 거기다 금요일 같은 경우,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가 나왔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 뭐 한 7일 연속 올랐는데 조정 받을 거야라는 그런 포지션이었죠. 자, 요런 것들은 그때그때 시장을 그날 장중에 봐가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수급은 항상 좀 잘 살펴보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뭐 우리 제가 지난주에요. 그 로봇 관련해 갖고 특강을 아카데미를 한 게 있습니다. 언제 했냐 하면요. 이날 13일 날 했겠네요. 아카데미를 2월 13일 날 했는데 거기서 숨은 로봇주 이렇게 갖고 종목을 하나 제시를 해 드렸거든요. 그게 초격차라는 게 뭐냐면 투자에서도 초격차가 있습니다. 지금 요즘 들어서 사람들 다 로봇 막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죠. 근데 주가가 저 밑에 있을 때 빠져 있을 때 그럴 때 그런 얘기 한 사람 없습니다.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회원방에서 2차 전지로 안 깨먹은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2차 전지들 다들 막 미쳐서 2차 전지, 2차 전지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 23년 하반기부터 2차 전지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2차 전지 쪽이 너무 난리를 치고 2차 전지가 움직인 게 벌써 언제부터입니까? 2015년도부터 2차 전지, 2차 전지, 전기차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한 10년 이상을 그렇게, 10년 가까이를 그렇게 끌어올리다가 2023년도에 피날레를 쳤죠. 거기서 잘못 물리면 큰일 나는 거죠. 2차 전지 주식들 반토막, 세토막 뭐 이렇게 났지 않습니까? 2023년도 그 고점보다 그런 피해를 안 끼쳤다는 거. 그리고 그 2차 전지를 남들 그렇게 미쳐서 할 때 그때 2차 전지가 아니라 방산, 로봇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우리 방에서 매매하고 또 제 채널이나 TV 방송에서도 얘기해 드렸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들 로봇 하죠. 근데 이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하면 그쪽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이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거를 녹여서 아카데미하고 생방송방 거기서 말씀을 이렇게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우리 생방송방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원익홀딩스. 자, 이 원익홀딩스를 아카데미 한 날이 이날 저녁이었네요. 이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이날 저녁에 했어요. 목요일 이날 저녁에 했는데 거기서 제가 숨은 로봇주 이러면서
요겁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워닉 홀딩스예요. 왜냐하면 이거 사람들이 그때까지 또 뭐 월요일쯤 되면 또 얘기들 막 할 수도 있겠어요. 지금 금요일 날 상한가를 쳤으니까. 이게 월요일 날 이게 장중 상한가였었고 종가가 21% 올랐습니다. 그럼 왔다 갔다 하다가 금요일 날 또 상한가를 쳤으니까 이날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50% 정도 벌었을 거예요. 자, 이거 괜히 이런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그 흉내 내는 사람하고 좀 그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차원이 다른 그런 강의를 해드리고 그 로봇 쪽 이런 쪽들 아마 상세하게 그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셨을 겁니다. 이해하셨을 거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종목을 제가 이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TV 방송에서도 지난주에서 말씀드렸어요. 야인시대, 명인들의 복귀, 그리고 거인의 시선 이런 데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휴머노이드 쪽을 개발하려고 막 난리지 않습니까?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중에 가장 구현하기 어려운 그런 건 로봇 손이에요. 근데 이 원익 홀딩스의 자회사 원익 로보틱스가 알레그로 핸즈라는 이름으로 개발했는데 그걸 메타와 같이 협업. 월요일날 장중에 상한가 간 거는 메타가 로봇 사업에 진출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게 장중에 상한가 갔다 좀 밀렸었고 왔다 갔다 했었죠. 근데 이 뉴스가 그때 처음 나온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알레그로 핸즈를 금요일 날 이 상한가 친 이유는 같이 잘 개발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면 이게 개발 완료가 될 것이다. 이런 뉴스였어요. 그런 뉴스들 그 전에 나온 뉴스들 있어요, 일부.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이런 뉴스를 그렇게 찾아서 생방송방에서 얘기해 드리고 그 아카데미에서도 얘기해 드리고 아카데미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때 11만 원 받았으니까 굉장히 싸게 했습니다. 다음번 아카데미는 11만 원을 안 할 거예요. 11만 원을 안 하고 22만 원 정도 그렇게 받을 생각인데 로봇 쪽들 그렇게 다 좀 확실하게 개념 잡으시고 이 원익홀딩스 같은 종목 이런 종목 이거 말씀드렸으니까 뭐 아카데미 그 11만 원 낸 거보다 엄청나게 뽑았겠죠. 뭐 1,000만 원어치만 샀다고 하더라도 저 한 50% 정도 올랐으니까 500만 원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럼 뭐 11만 원 내는 거 거기 그게 굉장히 훌륭한 투자가 된 거죠. 자, 근데 뭐 이거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치고 월요일 날 또 떠서 나오겠죠. 뭐 그러면 그걸 쫓아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잘 공부해 보시면 확신이 올 겁니다. 자, 이거 실적 부분들도 다 따져갖고 야, 뭐 여기서는 이때죠. 우리 생방송방에서 살 때는 이때쯤이었었고 이때 어디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아카데미에서는 이때 그리고 아카데미 하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 공개 방송하고 들어온 회원님들 이날 금요일 날 이날까지 새로 오신 분들 다 매수하십사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수익이 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로봇 주식들 진짜 좀 저 될 종목을 사야 됩니다. 제가 아카데미나 TV 방송에서도 가끔 드리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거 로봇이다 이렇게 잘못 사면요 나중에 크게 당하는 수 있습니다. 예전에 닷컴 뽑을 때 무슨 컴자 내자 이런 글자 붙은 종목들 지금 네이버나 뭐 일부 종목들만 살아있지 그 나머지 주식들 다 상장 폐지당했어요. 지금 다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로봇 얘기를 하고 제가 보기엔 이상한 종목들 야 저거는 나중에 살아남기 힘들 건데 라고 생각되는 그런 로봇 주식들 추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자기 자신이 그거 뭐 그래 TV 방송 보고 잘못 사서 잘못되면요. 그거 그 사람이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뭐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이렇게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해도 엄청나죠. 우리 방에서는 1800% 수익 났는데 엄청난 수익 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제가 돈 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깨져도 본인이 잘못해서 깨진 거고 벌어도 본인이 잘 기담아 들어서 그래서 번 겁니다. 그러니까 옥석은 잘 가려야 돼요.
주식을 잘 보는 눈이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 보는 눈, 둘 중 하나는 있어야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로봇이나 AI 주식들, AI 로봇 이런 쪽들은 아마 올해도 계속해서 조정받고 뭐 좋은 모습 보였다가 왔다 갔다 그런 모습은 있겠지만요. 자, 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이니까 그중에서 옥석을 잘 가려서 투자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